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.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네요. 어떤 테스트 결과가 비정상이라고 나왔을 때 이걸 얼마나 믿어야 할까? 특히 딱 한 번의 테스트 결과만 보고 말이죠.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단일 테스트, 단일 모델의 결과가 왜 좀 위험할 수 있는지, 그래서 왜 여러 번 테스트하는 그 다중 모델 접근이 필요한 건지, 또 얼마나 반복해야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사실 핵심은 그거죠. 테스트 결과가 비정상이라고 나왔을 때 이게 진짜 비정상일 확률하고 실제로는 정상인데 가짜 비정상으로 잘못 판단될 확률. 이 둘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 같은 겁니다. 이 확률 싸움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테스트 자체의 정밀도, 이걸 특이도라고 하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상황에서 진짜 비정상이 얼마나 드물게 나타나느냐 하는 기본 발생률입니다.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 기본 발생률, 그러니까 실제 불량률이 1%로 아주 낮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했더라고요. 와, 1%면 진짜 드문 경우네요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. 특이도가 90%, 그러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 테스트를 딱 한 번 했다고 쳐요. 자료를 보니까, 잠깐만요. 비정상 결과가 나와도 실제로는 정상일 확률이 90%가 넘는다고요? 그럼 실제 비정상일 확률은 10%도 안 된다는 건데. 아니, 90% 정확도 테스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제가 뭘 잘못 봤나요? 아니요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게 바로 기본 발생률의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비정상이 전체 1000개 중에 딱 10개, 1%뿐인 아주 드문 상황이기 때문이에요. 그럼 990개는 정상이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특이도 90% 테스트는 이 정상 990개 중에서 10%인 99개를 가짜 비정상이라고 잘못 경보를 울릴 수가 있어요. 아, 99개나요? 네. 반면에 실제 비정상 10개 중에서는 자료에서는 민감도 95%로 가정했는데 그러면 한 9.5개 정도를 진짜 비정상으로 찾아내겠죠.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진짜 신호는 9.5개인데 가짜 경보는 99개인 거예요. 와. 네, 가짜 경보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비정상 신호가 딱 떠도 이게 진짠지 가짜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. 심지어 특이도를 99%까지 올려도요. 여전히 가짜 비정상일 확률이 50%를 넘어요. 99%인데도요? 와, 그럼 거의 네, 거의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는 거죠. 단 한 번의 테스트로는 정말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. 아. 이제 좀 감이 오네요. 진짜 신호가 가짜 신호고 노이즈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군요. 단일 모델만으로는 이런 노이즈를 걸러내기가 참 어렵다, 이런 말씀이시죠? 그럼 여러 번 테스트하면 그 다중 모델 접근 방식을 쓰면 확실히 달라지겠네요. 그쵸? 바로 그 점입니다. 여기서 이제 다중 모델의 어떤 강력함이 드러나는 거죠. 여러 번의 독립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총 9번 테스트를 반복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. 특이도가 90%인 테스트 환경에서는요. 9번 중에 6번 이상 꾸준히 비정상 결과가 나와야 돼요. 그래야 비로소 이게 진짜 비정상일 확률이 한 56% 정도로 가짜일 확률 44%보다 높아집니다. 6번이나요. 한두 번 가지고는 어림도 없군요. 네, 특이도 95% 환경에서도 기준은 6번으로 같은데요. 일단 그 6번 기준을 넘어서면 진짜 비정상일 확률이 98% 이상으로 확 치솟습니다. 신뢰도가 극적으로 높아지는 거죠. 와, 98%요? 그리고 특이도가 99%인 아주 정밀한 테스트 환경이라면 9번 중에 5번만 일치해도요. 진짜 비정상일 확률이 99.8%에 달합니다. 5번만이에요. 네, 더 적은 반복으로도 훨씬 높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와, 이거 보니까 테스트 자체의 정밀도, 즉 특이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반복 횟수는 줄어드는데 달성되는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지는군요. 이게 바로 다중 모델을 써야 하는 아주 강력한 이유네요. 혹시 근데 그 원래 비정상이 얼마나 드문지, 즉 기본 발생률이 달라지면 이것도 좀 달라지나요? 예를 들어서 1%보다 훨씬 더 드물게 한 0.1% 정도라면 필요한 반복 횟수도 달라질까요? 아, 네.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. 기본 발생률이 0.1%로 더 낮아진다. 즉, 진짜 비정상이 극도로 드물어진다. 그러면요.
특이도 90%나 95%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반복 확인이 필요해집니다. 아, 더 많이요? 네, 9번 중에 7번 이상 일치해야 되는 거죠. 워낙 진짜 신호가 드물다 보니까 적은 수의 가짜 신호라도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. 그래서 더 꼼꼼한 교차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. 진짜 신호가 노이즈에 더 깊이 파묻히는 효과 같은 거군요. 그렇죠. 특이도 99%의 고정밀 테스트에서는 여전히 5번의 일치가 필요하긴 한데요. 그래도 최종적인 확신 수준은 1% 상황일 때, 아까 99.8%였잖아요.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한 94.5% 정도가 됩니다. 그러니까 기본 발생률 자체가 최종 실매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. 이야,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숫자들을 종합해 보면 단 한 번의 테스트 결과, 특히 뭔가 좀 드문 일을 찾아내려고 할 때는 그 결과를 고지곳대로 믿기가 참 어렵다는 거군요. 결과의 신뢰도를 제대로 높이려면 반드시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한 교차 검증, 즉 다중 모델 접근이 필수적이다. 이런 결론이네요. 정확합니다. 그리고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,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지는 결국 두 가지죠. 테스트 자체의 정밀도, 즉 특이도, 그리고 우리가 찾는 현상이 원래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일인지 기본 발생률,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. 상황에 맞는 어떤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단순히 한두 개 결과에 막 휘둘리기보다는 여러 증거를 좀 종합하고 그 의미를 확률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원리를 한번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뭐랄까, 매일 접하는 수많은 정보나 아니면 누군가의 주장을 평가할 때 있잖아요. 그 정보 출처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특이도처럼 생각해 보고요.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원래 얼마나 일어날 법한 일인지 이걸 기본 발생률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.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판단이나 확신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